오늘의 이야기 우리네 인생의 여정에서 지혜와 경륜이 깊어지는 황혼의 장에 들어설 때 삶이 조금 더 풍요롭고 따뜻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평생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우리의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의 어깨에 놓인 시간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반가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정보가 주위 분들에게도 힘이 될 것 같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2025년 우리 사회는 어르신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혹시 나는 해당되지 않겠지, 혹은 절차가 복잡할 거야라는 생각에 좋은 혜택들을 놓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10가지 주요 복지 정책의 변화를 마치 옆에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듯 쉽고 재미있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끝나면 아, 나도 이걸 받을 수 있구나 하는 희망과 함께 당장 신청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첫 번째,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문화누리카드 이야기입니다. 올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인당 연 14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고작 만원 올랐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2만 원이 한 어르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들어보시겠어요? 얼마 전 상담실에서 만난 김순자 어르신은 작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깊은 상실감에 빠져 계셨습니다. 적적한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던 어르신께 문화누리카드는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작은 문이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이 나이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다 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것도 공짜로 말이야. 눈시울을 붉히시며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이 제 14만 원이 된 카드로 어르신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친구분과 영화를 보러 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이유는 단순히 여가 생활을 넘어 어르신들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영화를 보고 전시회에서 그림을 감상하는 일은 뇌를 자극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따뜻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올해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니 한 푼도 남김없이 꼭 소중한 경험을 위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배움의 기쁨을 선물하는 평생 교육 바우처입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라고 생각하셨나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연간 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평생 교육 바우처입니다. 75의 나이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한 박영수 어르신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마우스 잡는 것조차 어색해 하시던 분이 지금은 멀리 사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유튜브로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의 노래를 마음껏 들으십니다. 선생님 덕분에 세상이 이렇게 넓고 재미있는 곳인 줄 처음 알았어 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은 배움이 주는 활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컴퓨터를 배우는 것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세상과 소통하는 필수적인 기술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요리, 원예, 심지어 외국어까지 가슴속에 품고 있던 배움의 열정을 다시 한번 펼쳐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농식품 바우처입니다.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농식품 바우처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우리 농가의 소득을 동시에 생각하는
아주 현명한 정책입니다. 쌓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까지 지원금이 올라 이제 장바구니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손주를 홀로 키우시는 이정순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매일 장보기가 전쟁 같았다고 합니다. 특히 쑥쑥 자라는 아이들에게 신선한 과일이나 고기를 마음껏 사주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리셨죠. 하지만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받은 후 선생님, 이제 우리 손주들한테 제철 딸기도 사주고 가끔은 한우 국거리도 살 수 있게 됐어요. 라며 정말 행복해하셨습니다. 이 바우처로는 채소, 과일, 우유, 계란, 고기 등 신선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여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예방적 복지의 좋은 예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시면 의료비 지출이 줄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큰 이익이 되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죠. 네 번째, 안전하고 편안한 보금자리,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올해 정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작년에 2배인 2,000호로 늘렸고 앞으로 3,000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주택이 왜 특별할까요? 집안 곳곳에 어르신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문턱을 없애고 휠체어가 드나들기 쉽게 만들었으며 집안 곳곳에 비상벨을 설치해 2급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을 가실 때 저절로 불이 켜지는 야간 센서는 낙상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한 입주 어르신은 예전 집에서는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웠는데 여기서는 안심하고 다닐 수 있어 정말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내에 경로식당이 있어 저렴한 가격에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해결할 수 있고 물리치료실이나 건강상담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살던 동네를 떠나지 않고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에이징인 플레이스 개념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다시 서는 용기를 북돋는 자활성 공지원금입니다. 자활근로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에서 벗어난 분들에게 최대 150만 원의 성공지원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분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사회의 박수와도 같습니다. 사업 실패로 60대 초반의 수급자가 되었던 김철수 어르신은 자활근로를 통해 청소 일을 시작하며 무너졌던 자존심을 조금씩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년 말 수급에서 벗어나셨을 때 선생님, 나도 이제 세금 내는 당당한 국민이 됐어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죠. 이처럼 복지의 진정한 목표는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 성공지원금은 그 숭고한 목표를 향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우리의 삶을 더욱 든든하게 받쳐줄 변화들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노인 일자리가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로 확대되었습니다. 가스안전관리원, 방과 후 아동 돌봄 도우미 등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용돈벌이를 넘어 사회 참여를 통해 활력을 되찾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일곱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월만 2,000원으로 2배 인상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매달 혈압약을 사드시던 어르신께는 병원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소중한 지원입니다. 여덟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모두 인상되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홉째, 노인 근로소득 추가 공제 대상이 만 75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일하시는 어르신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려
근로 의욕을 높여드리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가장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기초연금 인상 소식입니다. 올해 최대 지급액이 34만 3천 원으로 올랐으며 정부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변화들 어떠셨나요? 30년 넘게 복지 현장을 지켜보면서 이처럼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 다채롭고 풍성했던 시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마침내 한평생 나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좋은 제도들을 나의 권리로 여기고 놓치지 않고 모두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 방법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을 두드려 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날이 건강과 웃음으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이 어르신들의 삶에 따스한 햇살 한 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우리네 인생의 여정에서 지혜와 경륜이 깊어지는 황혼의 장에 들어설 때 삶이 조금 더 풍요롭고 따뜻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평생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해오신 우리의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의 어깨에 놓인 시간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반가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정보가 주위 분들에게도 힘이 될 것 같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2025년 우리 사회는 어르신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혹시 나는 해당되지 않겠지, 혹은 절차가 복잡할 거야라는 생각에 좋은 혜택들을 놓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10가지 주요 복지 정책의 변화를 마치 옆에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듯 쉽고 재미있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끝나면 아, 나도 이걸 받을 수 있구나 하는 희망과 함께 당장 신청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첫 번째,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문화누리카드 이야기입니다. 올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인당 연 14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고작 10,000원 올랐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2만 원이 한 어르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들어보시겠어요? 얼마 전 상담실에서 만난 김순자 어르신은 작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깊은 상실감에 빠져 계셨습니다. 적적한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던 어르신께 문화누리카드는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작은 문이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이 나이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다 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것도 공짜로 말이야. 눈시울을 붉히시며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이 제 14만 원이 된 카드로 어르신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친구분과 영화를 보러 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이유는 단순히 여가 생활을 넘어 어르신들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영화를 보고 전시회에서 그림을 감상하는 일은 뇌를 자극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따뜻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올해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니 한 푼도 남김없이 꼭 소중한 경험을 위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배움의 기쁨을 선물하는 평생 교육 바우처입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라고 생각하셨나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연간 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평생 교육 바우처입니다. 75의 나이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한 박영수 어르신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마우스 잡는 것조차 어색해 하시던 분이 지금은 멀리 사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유튜브로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의 노래를 마음껏 들으십니다. 선생님 덕분에 세상이 이렇게 넓고 재미있는 곳인 줄 처음 알았어 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은 배움이 주는 활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컴퓨터를 배우는 것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세상과 소통하는 필수적인 기술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요리, 원예, 심지어 외국어까지 가슴속에 품고 있던 배움의 열정을 다시 한번 펼쳐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농식품 바우처입니다.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농식품 바우처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우리 농가의 소득을 동시에 생각하는 아주 현명한 정책입니다. 쌓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까지 지원금이 올라 이제 장바구니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손주를 홀로 키우시는 이정순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매일 장보기가 전쟁 같았다고 합니다. 특히 쑥쑥 자라는 아이들에게 신선한 과일이나 고기를 마음껏 사주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리셨죠. 하지만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받은 후 선생님, 이제 우리 손주들한테 제철 딸기도 사주고 가끔은 한우 국거리도 살 수 있게 됐어요. 라며 정말 행복해 하셨습니다. 이 바우처로는 채소, 과일, 우유, 계란, 고기 등 신선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여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예방적 복지의 좋은 예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시면 의료비 지출이 줄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큰 이익이 되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죠. 네 번째, 안전하고 편안한 보금자리,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올해 정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작년에 2배인 2,000호로 늘렸고 앞으로 3,000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주택이 왜 특별할까요? 집안 곳곳에 어르신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문턱을 없애고 휠체어가 드나들기 쉽게 만들었으며 집안 곳곳에 비상벨을 설치해 2급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을 가실 때 저절로 불이 켜지는 야간 센서는 낙상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한 입주 어르신은 예전 집에서는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웠는데 여기서는 안심하고 다닐 수 있어 정말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내에 경로식당이 있어 저렴한 가격에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해결할 수 있고 물리치료실이나 건강상담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살던 동네를 떠나지 않고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에이징인 플레이스 개념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다시 서는 용기를 북돋는 자활성 공지원금입니다. 자활근로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에서 벗어난 분들에게 최대 150만 원의 성공지원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분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사회의 박수와도 같습니다. 사업 실패로 60대 초반의 수급자가 되었던 김철수 어르신은 자활근로를 통해 청소 일을 시작하며 무너졌던 자존심을 조금씩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년 말 수급에서 벗어나셨을 때 선생님, 나도 이제 세금 내는 당당한 국민이 됐어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죠.
이처럼 복지의 진정한 목표는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 성공지원금은 그 숭고한 목표를 향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우리의 삶을 더욱 든든하게 받쳐줄 변화들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6째, 노인 일자리가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로 확대되었습니다. 가스안전관리원, 방과 후 아동 돌봄 도우미 등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용돈벌이를 넘어 사회 참여를 통해 활력을 되찾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7째, 유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월만 2,000원으로 2배 인상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매달 혈압약을 사드시던 어르신께는 병원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소중한 지원입니다. 8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모두 인상되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9째, 노인 근로소득 추가 공제 대상이 만 75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일하시는 어르신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려 근로 의욕을 높여드리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가장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기초연금 인상 소식입니다. 올해 최대 지급액이 34만 3천 원으로 올랐으며 정부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변화들 어떠셨나요? 30년 넘게 복지 현장을 지켜보면서 이처럼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 다채롭고 풍성했던 시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마침내 한평생 나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좋은 제도들을 나의 권리로 여기고 놓치지 않고 모두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 방법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날이 건강과 웃음으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이 어르신들의 삶에 따스한 햇살 한 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우리네 인생의 여정에서 지혜와 경륜이 깊어지는 황혼의 장에 들어설 때 삶이 조금 더 풍요롭고 따뜻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평생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해오신 우리의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의 어깨에 놓인 시간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반가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정보가 주위 분들에게도 힘이 될 것 같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2025년 우리 사회는 어르신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혹시 나는 해당되지 않겠지, 혹은 절차가 복잡할 거야라는 생각에 좋은 혜택들을 놓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10가지 주요 복지 정책의 변화를 마치 옆에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듯 쉽고 재미있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끝나면 아, 나도 이걸 받을 수 있구나 하는 희망과 함께 당장 신청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첫 번째,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문화누리카드 이야기입니다. 올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인당 연 14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고작 10,000원 올랐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2만 원이 한 어르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들어보시겠어요? 얼마 전 상담실에서 만난 김순자 어르신은
작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깊은 상실감에 빠져 계셨습니다. 적적한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던 어르신께 문화누리 카드는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작은 문이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이 나이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다 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것도 공짜로 말이야. 눈시울을 붉히시며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이 제14만 원이 된 카드로 어르신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친구분과 영화를 보러 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이유는 단순히 여가 생활을 넘어 어르신들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영화를 보고 전시회에서 그림을 감상하는 일은 뇌를 자극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따뜻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올해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니 한 푼도 남김없이 꼭 소중한 경험을 위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배움의 기쁨을 선물하는 평생 교육 바우처입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라고 생각하셨나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연간 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평생 교육 바우처입니다. 75의 나이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한 박영수 어르신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마우스 잡는 것조차 어색해 하시던 분이 지금은 멀리 사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유튜브로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의 노래를 마음껏 들으십니다. 선생님 덕분에 세상이 이렇게 넓고 재미있는 곳인 줄 처음 알았어 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은 배움이 주는 활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컴퓨터를 배우는 것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세상과 소통하는 필수적인 기술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요리, 원예, 심지어 외국어까지 가슴속에 품고 있던 배움의 열정을 다시 한번 펼쳐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농식품 바우처입니다.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농식품 바우처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우리 농가의 소득을 동시에 생각하는 아주 현명한 정책입니다. 쌓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까지 지원금이 올라 이제 장바구니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손주를 홀로 키우시는 이정순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매일 장보기가 전쟁 같았다고 합니다. 특히 쑥쑥 자라는 아이들에게 신선한 과일이나 고기를 마음껏 사주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리셨죠. 하지만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받은 후 선생님, 이제 우리 손주들한테 제철 딸기도 사주고 가끔은 한우 국거리도 살 수 있게 됐어요. 라며 정말 행복해하셨습니다. 이 바우처로는 채소, 과일, 우유, 계란, 고기 등 신선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여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예방적 복지에 좋은 예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시면 유료비 지출이 줄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큰 이익이 되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죠. 네 번째, 안전하고 편안한 보금자리,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올해 정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작년에 2배인 2,000호로 늘렸고 앞으로 3,000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주택이 왜 특별할까요? 집안 곳곳에 어르신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문턱을 없애고 휠체어가 드나들기 쉽게 만들었으며 집안 곳곳에 비상벨을 설치해 2급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을 가실 때
저절로 불이 켜지는 야간 센서는 낙상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한입주 어르신은 예전 집에서는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웠는데 여기서는 안심하고 다닐 수 있어 정말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내에 경로식당이 있어 저렴한 가격에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해결할 수 있고 물리치료실이나 건강상담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살던 동네를 떠나지 않고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에이징인 플레이스 개념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5번째, 다시 서는 용기를 북돋는 자활성 공지원금입니다. 자활근로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에서 벗어난 분들에게 최대 150만 원의 성공지원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분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사회의 박수와도 같습니다. 사업 실패로 60대 초반의 수급자가 되었던 김철수 어르신은 자활근로를 통해 청소 일을 시작하며 무너졌던 자존심을 조금씩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년 말 수급에서 벗어나셨을 때 선생님, 나도 이제 세금 내는 당당한 국민이 됐어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죠. 이처럼 복지의 진정한 목표는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 성공지원금은 그 숭고한 목표를 향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우리의 삶을 더욱 든든하게 받쳐줄 변화들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6째, 노인 일자리가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로 확대되었습니다. 가스안전관리원, 방과 후 아동 돌봄 도우미 등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용돈벌이를 넘어 사회 참여를 통해 활력을 되찾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7째, 유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월만 2,000원으로 2배 인상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매달 혈압약을 사드시던 어르신께는 병원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소중한 지원입니다. 8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모두 인상되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9째, 노인 근로소득 추가 공제 대상이 만 75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일하시는 어르신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려 근로 의욕을 높여드리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가장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기초연금 인상 소식입니다. 올해 최대 지급액이 34만 3천 원으로 올랐으며 정부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변화들 어떠셨나요? 30년 넘게 복지 현장을 지켜보면서 이처럼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 다채롭고 풍성했던 시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마침내 한평생 나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좋은 제도들을 나의 권리로 여기고 놓치지 않고 모두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 방법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날이 건강과 웃음으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이 어르신들의 삶에 따스한 햇살 한 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우리네 인생의 여정에서 지혜와 경륜이 깊어지는 황혼의 장에 들어설 때 삶이 조금 더 풍요롭고 따뜻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평생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해오신 우리의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의 어깨에 놓인 시간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반가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정보가 주위 분들에게도 힘이 될 것 같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2025년 우리 사회는 어르신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혹시 나는 해당되지 않겠지, 혹은 절차가 복잡할 거야라는 생각에 좋은 혜택들을 놓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10가지 주요 복지 정책의 변화를 마치 옆에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듯 쉽고 재미있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끝나면 아, 나도 이걸 받을 수 있구나 하는 희망과 함께 당장 신청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첫 번째,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문화누리카드 이야기입니다. 올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인당 연 14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고작 10,000원 올랐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2만 원이 한 어르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들어보시겠어요? 얼마 전 상담실에서 만난 김순자 어르신은 작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깊은 상실감에 빠져 계셨습니다. 적적한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던 어르신께 문화누리카드는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작은 문이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이 나이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다 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것도 공짜로 말이야. 눈시울을 붉히시며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이 제 14만 원이 된 카드로 어르신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친구분과 영화를 보러 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이유는 단순히 여가 생활을 넘어 어르신들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영화를 보고 전시회에서 그림을 감상하는 일은 뇌를 자극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따뜻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올해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니 한 푼도 남김없이 꼭 소중한 경험을 위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배움의 기쁨을 선물하는 평생 교육 바우처입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라고 생각하셨나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연간 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평생 교육 바우처입니다. 75의 나이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한 박영수 어르신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마우스 잡는 것조차 어색해 하시던 분이 지금은 멀리 사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유튜브로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의 노래를 마음껏 들으십니다. 선생님 덕분에 세상이 이렇게 넓고 재미있는 곳인 줄 처음 알았어 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은 배움이 주는 활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컴퓨터를 배우는 것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세상과 소통하는 필수적인 기술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요리, 원예, 심지어 외국어까지 가슴속에 품고 있던 배움의 열정을 다시 한번 펼쳐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농식품 바우처입니다.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농식품 바우처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우리 농가의 소득을 동시에 생각하는 아주 현명한 정책입니다. 쌓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까지 지원금이 올라 이제 장바구니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손주를 홀로 키우시는 이정순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매일 장보기가 전쟁 같았다고 합니다. 특히 쑥쑥 자라는 아이들에게 신선한 과일이나 고기를 마음껏 사주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리셨죠.
하지만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받은 후 선생님, 이제 우리 손주들한테 제철 딸기도 사주고 가끔은 한우 국거리도 살 수 있게 됐어요. 라며 정말 행복해 하셨습니다. 이 바우처로는 채소, 과일, 우유, 계란, 고기 등 신선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여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예방적 복지의 좋은 예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시면 의료비 지출이 줄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큰 이익이 되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죠. 네 번째, 안전하고 편안한 보금자리,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올해 정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작년에 2배인 2,000호로 늘렸고 앞으로 3,000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주택이 왜 특별할까요? 집안 곳곳에 어르신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문턱을 없애고 휠체어가 드나들기 쉽게 만들었으며 집안 곳곳에 비상벨을 설치해 2급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을 가실 때 저절로 불이 켜지는 야간 센서는 낙상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한입주 어르신은 예전 집에서는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웠는데 여기서는 안심하고 다닐 수 있어 정말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내에 경로식당이 있어 저렴한 가격에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해결할 수 있고 물리치료실이나 건강상담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살던 동네를 떠나지 않고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에이징인 플레이스 개념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다시 서는 용기를 북돋는 자활성 공지원금입니다. 자활근로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에서 벗어난 분들에게 최대 150만 원의 성공지원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분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사회의 박수와도 같습니다. 사업 실패로 60대 초반의 수급자가 되었던 김철수 어르신은 자활근로를 통해 청소 일을 시작하며 무너졌던 자존심을 조금씩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년 말 수급에서 벗어나셨을 때 선생님, 나도 이제 세금 내는 당당한 국민이 됐어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죠. 이처럼 복지의 진정한 목표는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 성공지원금은 그 숭고한 목표를 향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우리의 삶을 더욱 든든하게 받쳐줄 변화들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6째, 노인 일자리가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로 확대되었습니다. 가스안전관리원, 방과 후 아동 돌봄 도우미 등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용돈벌이를 넘어 사회 참여를 통해 활력을 되찾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7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월만 2,000원으로 2배 인상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매달 혈압약을 사드시던 어르신께는 병원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소중한 지원입니다. 8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모두 인상되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9째, 노인 근로소득 추가 공제 대상이 만 75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일하시는 어르신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려 근로 의욕을 높여드리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가장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기초연금 인상 소식입니다. 올해 최대 지급액이 34만 3천 원으로 올랐으며 정부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변화들 어떠셨나요?
30년 넘게 복지 현장을 지켜보면서 이처럼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 다채롭고 풍성했던 시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마침내 한평생 나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좋은 제도들을 나의 권리로 여기고 놓치지 않고 모두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 방법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의 문을 두드려 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날이 건강과 웃음으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이 어르신들의 삶에 따스한 햇살 한 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우리네 인생의 여정에서 지혜와 경륜이 깊어지는 황혼의 장에 들어설 때 삶이 조금 더 풍요롭고 따뜻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평생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오신 우리의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의 어깨에 놓인 시간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반가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정보가 주위 분들에게도 힘이 될 것 같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2025년 우리 사회는 어르신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혹시 나는 해당되지 않겠지, 혹은 절차가 복잡할 거야라는 생각에 좋은 혜택들을 놓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10가지 주요 복지 정책의 변화를 마치 옆에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듯 쉽고 재미있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끝나면 아, 나도 이걸 받을 수 있구나 하는 희망과 함께 당장 신청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첫 번째,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문화누리카드 이야기입니다. 올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인당 연 14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고작 10,000원 올랐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2만 원이 한 어르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들어보시겠어요? 얼마 전 상담실에서 만난 김순자 어르신은 작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깊은 상실감에 빠져 계셨습니다. 적적한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던 어르신께 문화누리카드는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작은 문이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이 나이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다 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것도 공짜로 말이야. 눈시울을 붉히시며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이 제 14만 원이 된 카드로 어르신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친구분과 영화를 보러 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이유는 단순히 여가 생활을 넘어 어르신들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영화를 보고 전시회에서 그림을 감상하는 일은 뇌를 자극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따뜻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올해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니 한 푼도 남김없이 꼭 소중한 경험을 위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배움의 기쁨을 선물하는 평생 교육 바우처입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라고 생각하셨나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연간 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평생 교육 바우처입니다. 75의 나이에 컴퓨터를 배우기 시작한 박영수 어르신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마우스 잡는 것조차 어색해하시던 분이 지금은 멀리 사는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유튜브로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의 노래를 마음껏 들으십니다.
선생님 덕분에 세상이 이렇게 넓고 재미있는 곳인 줄 처음 알았어 라며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은 배움이 주는 활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스마트폰 사용법이나 컴퓨터를 배우는 것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세상과 소통하는 필수적인 기술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 기회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요리, 원예, 심지어 외국어까지 가슴속에 품고 있던 배움의 열정을 다시 한번 펼쳐보시는 건 어떨까요? 세 번째,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농식품 바우처입니다.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는 농식품 바우처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우리 농가의 소득을 동시에 생각하는 아주 현명한 정책입니다. 쌓인 가구 기준 월 10만 원까지 지원금이 올라 이제 장바구니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손주를 홀로 키우시는 이정순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매일 장보기가 전쟁 같았다고 합니다. 특히 쑥쑥 자라는 아이들에게 신선한 과일이나 고기를 마음껏 사주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리셨죠. 하지만 농식품 바우처를 지원받은 후 선생님, 이제 우리 손주들한테 제철 딸기도 사주고 가끔은 한우 국거리도 살 수 있게 됐어요. 라며 정말 행복해하셨습니다. 이 바우처로는 채소, 과일, 우유, 계란, 고기 등 신선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어르신들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여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예방적 복지의 좋은 예입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시면 의료비 지출이 줄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큰 이익이 되는 선순환을 만드는 것이죠. 네 번째, 안전하고 편안한 보금자리,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큰 걱정 중 하나가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올해 정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작년에 2배인 2,000호로 늘렸고 앞으로 3,000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주택이 왜 특별할까요? 집안 곳곳에 어르신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문턱을 없애고 휠체어가 드나들기 쉽게 만들었으며 집안 곳곳에 비상벨을 설치해 2급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특히 밤에 화장실을 가실 때 저절로 불이 켜지는 야간 센서는 낙상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줍니다. 한 입주 어르신은 예전 집에서는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무서웠는데 여기서는 안심하고 다닐 수 있어 정말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내에 경로식당이 있어 저렴한 가격에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해결할 수 있고 물리치료실이나 건강상담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됩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살던 동네를 떠나지 않고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개념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다시 서는 용기를 북돋는 자활성 공지원금입니다. 자활근로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에서 벗어난 분들에게 최대 150만 원의 성공지원금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주는 것을 넘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선 분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사회의 박수와도 같습니다. 사업 실패로 60대 초반의 수급자가 되었던 김철수 어르신은 자활근로를 통해 청소 일을 시작하며 무너졌던 자존심을 조금씩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년 말 수급에서 벗어나셨을 때 선생님, 나도 이제 세금 내는 당당한 국민이 됐어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죠. 이처럼 복지의 진정한 목표는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이 성공지원금은 그 숭고한 목표를 향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줄 것입니다.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우리의 삶을 더욱 든든하게 받쳐줄 변화들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6째, 노인 일자리가 역대 최대 규모인 110만 개로 확대되었습니다.
가스 안전관리원, 방과 후 아동 돌봄 도우미 등 어르신들의 경륜과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이는 단순한 용돈벌이를 넘어 사회 참여를 통해 활력을 되찾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일곱째, 유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월만 2,000원으로 2배 인상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매달 혈압약을 사드시던 어르신께는 병원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소중한 지원입니다. 여덟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모두 인상되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홉째, 노인 근로소득 추가 공제 대상이 만 75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일하시는 어르신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드려 근로 의욕을 높여드리는 정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가장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기초연금 인상 소식입니다. 올해 최대 지급액이 34만 3천 원으로 올랐으며 정부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변화들 어떠셨나요? 30년 넘게 복지 현장을 지켜보면서 이처럼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 다채롭고 풍성했던 시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마침내 한평생 나라의 발전을 위해 헌신해오신 어르신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품격 있는 노후를 보장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좋은 제도들을 나의 권리로 여기고 놓치지 않고 모두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신청 방법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문을 두드려 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날이 건강과 웃음으로 가득하기를, 그리고 오늘 전해드린 소식들이 어르신들의 삶에 따스한 햇살 한 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우리네 인생의 여정에서 지혜와 경륜이 깊어지는 황혼의 장에 들어설 때 삶이 조금 더 풍요롭고 따뜻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평생 가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해오신 우리의 부모님 세대, 어르신들의 어깨에 놓인 시간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는 반가운 소식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정보가 주위 분들에게도 힘이 될 것 같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며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2025년 우리 사회는 어르신들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혹시 나는 해당되지 않겠지, 혹은 절차가 복잡할 거야라는 생각에 좋은 혜택들을 놓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10가지 주요 복지 정책의 변화를 마치 옆에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듯 쉽고 재미있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끝나면 아, 나도 이걸 받을 수 있구나 하는 희망과 함께 당장 신청하고 싶은 마음이 드실 겁니다. 첫 번째, 마음의 양식을 채우는 문화누리카드 이야기입니다. 올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인당 연 14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누군가는 고작 10,000원 올랐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2만 원이 한 어르신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들어보시겠어요? 얼마 전 상담실에서 만난 김순자 어르신은 작년에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깊은 상실감에 빠져 계셨습니다. 적적한 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던 어르신께 문화누리카드는 세상과 다시 연결되는 작은 문이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이 나이에 영화관에서 영화를 다 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것도 공짜로 말이야. 눈시울을 붉히시며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이 제 14만 원이 된 카드로
어르신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친구분과 영화를 보러 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이유는 단순히 여가 생활을 넘어 어르신들의 정신건강과